안녕하세요. 김춘추입니다. 오늘은 모니터링 시에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모니터링이 뭐냐? 우리가 서비스 첫 방문할 때 업무를 하셨고, 요양보호사 구인하고 매칭하실 때 업무를 하셨고, 그 다음은 서비스가 진행을 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서비스 진행한 것을 확인하는 게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것을 총 8단계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. 그러면 우선 1단계, 저희가 전월에 서비스가 진행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 달에 가서 이게 잘 진행됐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이 확인하는 업무를 모니터링의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그러면 이 확인할 때 우리가 그냥 뭐 잘하고 있네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업무 수행 기록지를 작성하시는데요. 이 업무 수행 기록지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그 처음에 서비스 첫 방문할 때 서비스 계획을 세우셨잖아요. 위험도 평가와 욕구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대로 서비스를 잘 받고 계신지 이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 수행 기록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좀 말씀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급여 제공 저희 계획 중에 운동 도움에 중점을 두고 좀 서비스 계획을 세웠어요. 그런데 이 세위 계획대로 좀 확인을 했더니 너무 잘하고 계세요. 그러면 우리가 조치로는 응원 및 격려를 해줄 수가 있겠죠. 우리가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더 다음에 이 뭐 어떤 게 뭐 더 이뤘을 때 어떤 이제 상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고, 만약에 또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. 잘 안 하세요. 그렇다면 어르신에 맞는 서비스 내용을 다시 제공한다는 것이 뭐 이런 것들이 조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해가 되시죠? 자,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는 8단계까지 이제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그러면 현장에 가서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? 좀 저희가 크게 볼게요. 크게 보면은 어르신 댁에 딱 가셨어요. 가셨으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? 낯선 환경에 들어오면 뭐부터 보셔야 되겠어요? 그렇죠. 그러면 어르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. 어르신이 그냥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어요.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시죠? 어르신 방. 그렇죠.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화장실로 가시겠죠. 아침에 주변에 일어나시면 소변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니까 소변에 보시든 뭐 씻으러 가시든 화장실 가실 때 화장실 환경이 어떤지, 그리고 식사를 하시죠. 그 다음에 주방 환경이 어떤지, 이게 어르신이 안전한지 청결한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확인합니다. 그러면 요양사 선생님의 위생 상태가 어떤지, 복장이 어떤지, 복장은 유니폼을 잘 입고 계신지 이것이 확인하셔야 되는데, 물론 센터에서 제공하는 유니폼을 입고 계셔야 되겠죠. 그렇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입니다. 이제 어르신을 봅니다. 어르신을 봤는데 어르신이 주로 막 우리 서비스 계획 세우다 보면 주로 보호자 욕구를 듣게 되면 가사 및 주변 정리 도움이 주로 큰 욕구가 아니신가요? 그렇죠.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르신의 재활에 대한 서비스 계획이 약하실 수가 있는데,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 이제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. 그러니까 어르신의 재활, 기본 동작 훈련이라든지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제공하는지 확인을 합니다. 이게 이제 4단계고요. 근데 진짜 어르신 막 누워만 계시고 욕구가 많이 삶에 대한 어떤 포기라든지 어떤 이제 좀 신체대 아프신 어르신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으신데 잘 안 하려고 하세요.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제공을 할 때. 그러면 이 어르신이 안 한다고 막 함부로 막 어르신 하셔야죠 라고 하던가, 어르신 막 존중 없이 막 하시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르신을 존중하고 막 함부로 하다가 다치시는 사고 없이, 그리고 막 부당하게 대우를 뭐 하면서 하는 거 없이 하는지, 이런 서비스 제공을 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이제 5단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 그 다음은 어르신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. 신체 상태는 뭐 구강 상태가 어떤지, 뭐 신체 상태가 어떤지, 청결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게 이제 6단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 이제 6단계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보호자한테까지 확인합니다. 보호자한테. 이게 이제 7단계입니다. 보호자는 낮 시간에 저희가 주로 만나기가 힘들죠. 다들 뭐 바쁘셔서 일상생활 하고 계신데, 그러니까 보호자한테 이제 유선으로 확인을 해요. 유선으로 뭘 확인하겠어요? 그렇죠. 센터에서 잘 해주냐, 뭐 잘 서비스에서 해야 될 어떤 업무들을 잘 해주고 있느냐, 서비스를 잘 받고 계신지, 뭐 급여 제공 비용 명세서 이런 걸 잘 주고 계신지, 만족도가 어떤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데, 이게 이제 7단계고요. 이게 이제 유선으로 확인하는 거고, 이 유선 항목은 이 한 가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다음 마지막 8단계에서는 전체 확인을 다 한 이후에
보호자한테 유선으로도 질문까지 했으면 이제 어르신한테 또 묻는 거죠. 어르신,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뭐 센터에서 편한 대로 하고 어르신이 아닌 뭐 보호자만 편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 자체가 이걸 필요성을 느끼고 이 욕구를 이 센터에서 잘 반영해 줬느냐, 이것을 확인하는 게 마지막 8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어렵지 않으시죠?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. 자, 수급자 댁에 가서 서비스 계획대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합니다. 이것이 1단계. 이것이 업무 수행 일지. 그 다음 현장에서 확인합니다. 현장에 어르신 댁에 가서, 어르신 댁에 가면 큰 거부터 보이시죠? 그러면 어르신 방이 어떤지, 화장실이 어떤지, 주방이 어떤지 그 환경을 조사를 합니다. 청결하신지, 위험한 뭐 환경이 아닌지, 이게 확인하는 게 2단계고요. 그 다음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사 선생님의 청결 상태를 확인합니다. 뭐 복장 위생태가 어떠신지, 이게 3단계. 그리고 어르신이 그런 뭐 이제 식사 도움이라든지 일반적인 이런 도움만 아니라 어르신 자체만을 재활 운동, 기본 동작 훈련,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제공받는지 확인합니다. 이게 4단계. 그리고 어르신을 존중이 없고 뭐 학대하고 상처 없이, 어르신을 존중하고 이제 학대 없이 상처 없이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. 이게 이제 5단계. 그리고 어르신 자체 청결 상태를 확인합니다. 이게 구강 상태라든지 신체 상태, 이것을 확인하는 게 6단계. 그리고 보호자한테 유선으로 확인합니다. 센터가 어떤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. 이게 이제 7단계. 그 다음 어르신 서비스가 어르신이 원하는 대로, 어르신이 정말 내가 원하는 욕구인지 이것을 확인합니다. 이게 이제 8단계까지 왔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어떠세요? 이제 흐름이 좀 잡히시죠? 모니터링 하셨을 때 뭘 하셔야 되는지. 네, 잡히시죠? 안 잡히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. 수급자 댁에 처음 방문했을 때 7단계, 요양보호사 매칭할 때 6단계, 서비스를 제공할 때 3단계, 모니터링 할 때 8단계. 이게 현장 업무에서 하는 업무를 한번 도신 거예요. 이렇게 다 한번 도셨어요. 자, 흐름이 좀 잡히세요? 이게 베스킨 라빈스 31단계 중에 24단계까지 온 겁니다. 이 24단계를 딱 이해하고 계셔서 그 다음은 제가 디테일을 챙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흐름을 잡으시고 이제 나머지는 기관에서 세팅해야 될 업무가 나머지 7단계고요.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센터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행복한 하루 되시고, 코로나 상황에 언제나 좀 처져 있지 마시고 파이팅 하자고요.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